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선통합 후 보완을 주장하며 밀어붙인 쪽과 의견 수렴과 내실이 먼저라고 주장한 쪽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등 양상 속에 정책 선거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졸속이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섰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차기 대구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보조를 맞췄습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악수를 두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대구시의회도 대구 시민과 이 시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바도 없고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이냐는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져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이란 의심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성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고 신중 반대파는 절차적 정당성과 핵심 조항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공격에 나설 게 불보듯 뻔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애초부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은 이철우 도지사 등 핵심 추진 세력에겐 선거 전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지사가 추진을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고 해놓고 속도 추진이 안 된 거다. 그래서 본인이 도지사 선거를 해서 다시 이거 완수하겠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논란에 휩싸인 졸속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 쟁점으로 자리를 잡을수록 정책 선거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SNS를 통해 지방 소멸 대응은 국가적 책무라며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 광풍이 허풍으로 끝났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엉터리 통합의 책임을 지고 이철우 지사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강덕 예비후보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3대 초광역 행정통합 법안에서 총 99개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새 법안 모두에 공통적으로 인허가 일괄 처리,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 국공유지의 장기 수의계약 임대 등이 포함돼 있어 단체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개발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법안의 경우 절대 농지를 농촌 활력 촉진 특구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도립공원 축소, 해제 권한 등은 지역 환경 농지 보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요즘 소에게 먹일 볏짚 사료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장마로 볏짚이 물에 잠겨 썩으면서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값비싼 수입 조사료나 배합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어 소를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협회장과 축협장을 지낸 40년 베테랑 농부는 올해처럼 볏짚 조사료 품질이 형편없는 적은 없다며 혀를 찹니다. 볏짚은 온통 먼지 투성이거나 곰팡이가 펴 절반은 소가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볏짚이 다 지금 이제 물에 젖어서 썩고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 소를 먹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농가마다 아마 예년에 비하면 한 50% 정도의 볏짚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들판에 마시멜로라 불리는 500kg짜리 곤포 사일리지 한 롤 가격이 8, 9만 원으로
지난해 6만 원보다 30%나 뛰었지만 이마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굶길 수는 없기에 3배 비싼 수입 배합 사료를 먹이면서 농가마다 사료값으로 2, 3천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볏집이 저렇게 없으니까 이거 비싸지만 이거 수입 풀, 수입 사료 전부 다 이걸로 해가지고 먹일 수밖에 없어요. 볏집 조사료 난은 지난해 가을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벼 수확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할 때 수확해야 영양분도 많고 사료 가치가 높은데 물에 잠긴 볏짚은 썩어서 소가 먹지를 않습니다. 건초 수입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른 데다 주요 수출국에서 작황이 좋지 않아 대체 물량 확보에 비상입니다. 고환율에다가 국제 물류 가격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건초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이제 그 미국계도 지금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차질이 많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조사료 난을 예견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뒀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볏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수입 건초를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단기간에 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한 사료 안정기금 설치나 국내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를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등 인구 50만 대도시 14곳과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수원 고양 등 특례시 5곳 등 26곳을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은 철강을 기반으로 AI와 결합한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부족한 부분은 실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 2팀장을 지낼 만큼 윤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정치로 풀어야 할 일에 총칼을 썼다면서 계엄은 사과하고 과거와는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7명이 숨진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산림당국은 태풍급 강풍 탓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 보고에선 실제 바람이 산들바람 수준이었고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숲가꾸기 사업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7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산림청은 초속 27m의 강풍이 불어 불가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속 27m의 강풍으로 인해서 매우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에 지금 달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의 공동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상 실측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산불 초기 60시간 동안 풍속은 초속 3m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이 주장한 돌풍은 불길이 커진 뒤에 발생한 2차 현상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날 27m의 강풍이 불었느냐, 어디에 뒤져도 27m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연소 확대 과정에서 갑자기 온도차가 급격히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대부분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충분히 불을 잡을 수 있었던 60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천년고찰 울람산은 잿더미가 됐고 진화차를 위해 만든 임도 역시 초기 제압엔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산불 예방책으로 시행 중인 숲가꾸기 사업의 위험성도 제기됐습니다. 나무를 솎아내면 숲 내부로 바람길이 열리면서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옮겨 붙는 수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길이 나무 끝까지 치솟으면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감벌이 가장 심각한 산불의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벌 예산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 감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림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효율성은 처참했습니다. 산림에 들이는 예산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습니다. 일본의 4배가 넘고요. 미국의 13배가 되고요. 캐나다의 20배가 넘습니다. 그 예산을 준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산불을 구조적 대응 실패가 낳은 참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경북 산불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산림청 상황도와 대응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진화 실패 이유와 60시간 대응 공백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강풍 확산론과 이번 민간 조사에서 제시된 대응 부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북 초대형 산불 확산의 진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주시는 SMR 법정 지원금이 7,800억 원에 달한다는 과장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 유치를 홍보하며 7,800억 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지원금을 부풀린 뒤 이를 80년간 합산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는 연간 지원금을 가동률 90%, 80년 운전을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경주시는 과장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이 집계한 1월 수출입 실적에서 수출은 7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고 수입 역시 5억 1,500만 달러로 7.2%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광산물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 버티미음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포항 등 철강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이 전직에 성공한 퇴직자에겐 최대 24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재직자에게도 50만 원의 안심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말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 230억 원을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포항사랑카드 충전은 3월 3일 0시 15분부터 IM샵 앱과 104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시는 1월에서 2월 830억 원에 이어 3월에도 230억 원을 발행해 연초에만 총 1,06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유통합니다. 울진군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정용은 최대 40만 원, 사업용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일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농업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 및 심포지엄을 열고 데이터 혁신, 로봇 자동화, 청년농 육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음성을 데이터화해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AI 영농일지 운영을 올해 100여 농가로 확대하고 온습도 관리와 병해충 예방 시점을 안내하는 시스템 개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